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철을 너무 좋아해서요. 8월이 마무리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평소 같을 때는 이제 8월 달이 마무리되면 기분이 굉장히 꿀꿀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면 9월 달에 손꼽아 기다리는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존 패밀리 오프라인 만남이 9월 24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2년 만에 한국 방문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1년 전에 시킹알파 99달러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시킹알파의 멤버십이 이제 만기일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만기일 전에 이 취소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정가가 238달러거든요. 그래서 정가로 연장을 원하시 않으신 분들은 미리 시킹알파 멤버십을 취소를 하셔야 자동 연장을 막으실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장을 취소하는 방법, 지금 멤버십을 취소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시킹알파에 로그인 하시고요. 오른쪽 가장 위쪽을 보시면 네모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Subscriptions 여기 클릭하시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멤버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뜨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이 여기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취소 버튼 캔슬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취소하실 수 있다. 자동 연장을 막으실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깜짝 세일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프리미엄 멤버십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 주소를 새로운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깜짝 세일은요, 새로운 멤버분들을 위한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멤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역시도 새로운 카드를 사용하셔야 깜짝 세일 링크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0.12%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38, 나스닥도 0.54% 올라가면서 4일 연속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고요. 어제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8.37%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인바이테가 플러스 6.74, 사운드 하운드 AI가 플러스 6.45, 팔란티오 플러스 6.04, 오픈도어 플러스 5.07,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5.06, 업스타트 플러스 4.16, 아이온큐 플러스 3.76, 소파이 플러스 3.31, 나비타스 3.18%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승차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주식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멘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시킹알파의 퀀투 레이팅을 구성하는 5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어닝의 전망치의 변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 어제 상승한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모멘텀 그레이드가 굉장히 좋다. 물론 이제 인바이테 그리고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다 A 플러스 아니면 A 마이너스를 받을 정도로 최근에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최근에 추세가 좋은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가장 좋았습니다. 1.92%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플러스 1.09, 구글이 플러스 1.06, 엔비디아가 또 올라갔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추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492를 찍었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이 0.12%, 마이크로소프트도 0.12%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메타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메타가 0.9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기준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준의 FOMC 미팅은 9월 2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미팅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지금 시장에서는 88.5%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은 11.5%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는 거죠. 불과 한 달 전을 보시면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19%, 그리고 동결될 확률이 81%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다가오는 FOMC 미팅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공유해드렸던 졸트 리포트입니다. 7월 달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일자리 오픈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따라서 실업자 대비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의 수가 1.5개까지 줄어들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힘을 보탠 리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ADP 리포트입니다. ADP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 미국 정부에서 고용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보통 잡 리포트라 그러죠.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은요, 민간 부분의 고용 현황을 볼 수 있는 ADP 잡 리포트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정부 쪽은 제외하고요, 그냥 민간 부분의 일자리 현황만 볼 수 있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2,500만 개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이틀 후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프리뷰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 ADP 리포트가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쪽에서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의 수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둔화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ADP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수요일 어제 발표된 ADP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민간 부분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8월 달 17만 7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7월 달에는 이게 37만 1천 개였거든요. 따라서 한 달 만에 엄청나게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20만 개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페이 그로스입니다. 페이 그로스는 이제 임금의 상승률이죠.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ADP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달에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요, 5.9%가 나왔습니다. 5.9%는 잡스테이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자리를 바꾸지 않고 같은 직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급여는 5.9% 시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수치는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체인저. 이 얘기는요,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은 9.5% 올라갔는데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낮은 수치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게 잡스테이어고요. 두 번째 위에 있는 게 잡체인저입니다. 일자리를 바꾼 사람들이 9.5% 임금이 올라갔는데 이 수치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과거 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시급의 상승률, 임금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의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요,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앤드류 슬리먼의 주장이고요. 앤드류 슬리먼은 일개 애널리스트 아니면 전략가는 아닙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매니징 다이렉터.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물급의 예측이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하겠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앤드류 슬리먼이 보기에는 시장이 스트롱 랠리를 보일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요, S&P 500이 5천 근처까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가 4,460입니다. 따라서 12% 정도 추가적으로 올 말까지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요. 앤드류 슬리먼은요, 올 말이 되면 미국 증시가 5천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시죠. 올 말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더웨이트 에퀴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 중에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돈을 이 채권 시장으로 옮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채권 시장의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이런 자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따라서 올 말까지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는요, 후회하고 다시 안전자산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닝입니다. 기업들의 어닝이 인플렉트 될 것이다. 방향이 손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까지도 작년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곳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작년 대비 굉장히 좋지 않은 섹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아마 3분기부터는요,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되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업의 어닝이 향상된다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공 부분에서, 따라서 민간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지출을 늘릴 것이다. 4분기부터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칩 액트도 있죠. 반도체 법안,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 스펜딩 빌까지.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 많은 지출이 정부에서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좋냐,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슬리몬이라는 전문가는 세 개의 주식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이고요.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렌탈, 세 번째는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CRH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매그니피선트 7도 괜찮을 것이다. 이제는 빵이라고 안 부르고 황야의 7인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7개 종목,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요 7종목도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실 이 7종목은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떨어져 있다. 따라서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미국 증시가 5천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준 방송은 구글 특집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제부터 3일 동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인공지능 툴을 이제 소프트웨어 접목하면서 한 사람당 매달 $30를 차지하겠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사를 발견해서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라지 비즈니스니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 고객이 아니라 기업 고객에 한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의 유저당 $30를 매달 부여를 하겠다. 굉장히 비싸죠.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30를 내야 되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요, 지메일 그리고 다양한 프로덕티비 앱에 첨가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프로덕티비티 앱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줌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앱을 사용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매달 $30를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소개되는 테크놀로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듀엣 AI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인공지능의 이름은 코파일럿이었죠. 자, 코파일럿은요, 비행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비행을 한다, 조종을 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같고요. 듀엣은 함께 퍼포먼스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나란히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듀엣 AI가 이번에 소개되고 있고요. 가격은 한 사람당 $30가 나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의 듀엣 AI가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퍼스트하프니까요. 전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부과되는 매달 $30는요. 이미 기업들이 내고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 구독비에다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은 기업들 아니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만간 소비자 버전의 인공지능 툴도 발표가 될 텐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인터넷 서치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광고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요. 이러한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의 의존력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유료 고객의 수는요 10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2020년에는 600만 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3월 달에는 900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몇 달 만에 100만 명 넘게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 그리고 구글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요. 다큐멘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치면 워드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간단히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AI, 듀엣 AI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글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랑 똑같은 거겠죠. 자,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미지가 필요해. 이렇게 찍으면요. 바로 이미지가 형성된다. 굉장히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구글 쉿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셀하고 비슷한 거겠죠. 여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듀엣 AI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미t이 나옵니다. 이건 줌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비디오 콜을 할 때 대신 회의록을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미팅에 참가를 못했으면요. 나중에 이 미팅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다 작성을 해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가격도 $30 똑같은 가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구글이 제공하는 프로덕티비티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 수가요. 30억 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유료 고객의 수는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료 고객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업셀링, 교차 세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가격은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죠.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요. $30는 굉장히 커다란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냥 $30를 적용해서요. 전체 3빌리언, 30억 명의 무료 고객 중에서 인공지능 툴을 1%만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지금 잠재적인 매출이 $9억 나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억는 반복 매출이고요. 한 달에 $9억.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매출의 잠재력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는 내년 초에 아마 인공지능이 탑재가 될 것이다. 듀엣 AI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3일 전 방송에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왜냐면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하면요. 지난 1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엔비디아의 PE 레이쇼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러한 내용을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서요.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리우스 리서치의 의견에 따르면요.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주가의 힘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엔비디아가 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벤 레이처스라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성적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8,537명 중에 725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탑 10% 정도에 드는 유능한 전문가다. 석세스 레이트는 61%, 따라서 10개 정도를 추천을 하면 6개 이상은 맞아떨어지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평균 수익률은 14%를 기록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요, 우리는 많은 AI에 관련된 주식을 지금 커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다른 인공지능 주식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조금밖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은 P 레이시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에 비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밸류 투 세일즈 레이시오다.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현재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레이처스라는 전문가는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730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50% 정도 1년 내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라이처스라는 전문가 역시도 인정은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냐면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번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233% 이상 폭등을 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 실현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엔비디아의 수익률이 200%를 훨씬 넘거든요. 따라서 이걸 팔아야 되나 팔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요, 지금 엔비디아의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요, 50, 65를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70을 돌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엔비디아는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는요,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라운드 워크를 하고 있다,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있냐면 장기적으로도 20대의 멀티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과거에 애플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 시대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 애플의 성장 시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매출과 순이익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구성하고 있는 에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반복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바이백,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사주 매입은 물론이고요,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제 희석 효과까지 만들어냈던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이제는 성장률이 너무나 가속화되면서 바이백을 신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어닝을 발표하면서 무려 25빌리언, 2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승인을 한 상태인데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멀티플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의 메인 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요, 트렌딩 애널리시스 그리고 트렌딩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딩 애널리시스는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종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he Answer is 7이라는 기사가 지금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종목 분석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트렌딩 뉴스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있는 뉴스의 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위를 보시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러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기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죠. 팔란티어는 역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4위를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 결과가 4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위를 보시면요, 테슬라가 지금 DOJ의 조사를 받고 있다.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글라스 캐슬이다, 유리로 만든 성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죠. 지금 5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1시간 전에는 이게 1위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요.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지금 좀 더 많은 정보를 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글라스 하우스다. 유리집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의 어토니 오피스가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대상은 뭐냐면 컴퍼니 펀드입니다. 컴퍼니 펀드는요. 테슬라의 공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공금이 유용됐다, 횡령됐다, 이러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크릿 빌딩 프로젝트가 있었다. 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유리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로 만든 집은요. CEO인 일론 머스크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검사들이 지금 어떠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유리집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유리로 만든 집, 굉장히 커다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슬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왜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집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걸 밝혀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테슬라의 공금이 들어갔는가, 이 부분도 지금 살펴볼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돈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것은요,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사 결과가 아무 문제 없는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인 정보가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앞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클릭을 받았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 결과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 현황을 보시면요. 어제 장중에 1.69% 올라갔고요.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1.24%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분기 논갭 EPS를 보시면 74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논갭이긴 하지만 건강한 어닝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18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을 보시면 731.6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36.7%,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지켜낸 거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7.21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입니다. 우리가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부르는 ARR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구독 모델에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연간 반복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됐냐에 따라서 미래 비즈니스를 전망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37%나 작년 대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연간 반복 매출이 무려 2.93빌리언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 분기에 만들어낸 731밀리언에서 지금 4 정도로 곱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새로운 고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한 4분기 동안은 지금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견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196.2밀리언을 이번 분기에 만들어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가이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775에서 778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번 분기에 731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죠. 컨센서스는 774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회계년도 1년치에 대한 매출을 보시면요. 3.03에서 3.04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컨센서스는 3.02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에는 EPS에 대한 전망이고요. 74센트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0.60입니다. 따라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다음 분기에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1년치에 대한 EPS는 2.8에서 2.84가 나오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2.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건강한 수치가 발표가 됐다. 따라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애플이요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고요. 애플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3D 프린터를 테스팅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서 제작하는 부분은 뭐냐면 애플 와치에 들어가는 스틸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잠재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은 엄청나게 많은 공급업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그냥 찍어내게 되면 이런 공급업체의 숫자를 엄청나게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장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역시도 엄청나게 줄이면서 제품의 순환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재, 사용되는 원자재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엄청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플 와치로 진행되는 테스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는요, 애플 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3D로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래에는 엄청나게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이 3D 프린터를 이용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3D 프린팅 관련된 기업은요,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타시스, SSYS고요. 두 번째 3D 시스템, DDD,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8월 3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시간 남아있지 않은 2023년 8월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9월의 첫 번째 날 긍정적인 에너지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